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용산구 원효로에서 꽃술이라는 이름의 이상하고 아름다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원거리에서 이렇게 한낮에 술을 두고 처음 인사를 드리려고 하니 어색하고 이상하기도 한데요. 오늘 한 시간 동안 이제 같이 각자 제일 좋아하시는 술을 곁에 두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고요. 꽃술은 한국 디자이너들과 그들이 만든 가구 그리고 생활 소품들을 소개하는 공간이자 그리고 우리나라 술들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만든 가구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나라 술들을 여러 가지 종류들을 오늘 보시는 것처럼 같이 즐기실 수가 있는 공간이고요. 저는 원래 패션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왔고요. 그래서 바를 운영하거나 디자인 쪽에 공부를 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고 패션지에서 기자로 이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미술과 디자인 쪽을 담당을 해 오다가 우연한 기회에 전시 기획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 기획 활동들을 해오고 칼럼니스트로서도 활동을 해오고 있어요. 오늘 저희의 주제는 술인데요. 제가 준비한 것은 꽃술에서 선보이고 있는 우리 술 특선 코스예요. 마치 주방장이 이제 어떤 레스토랑에서 자기 주방장 특선 코스를 선보이듯이 오직 술로만 구성된 전체 만찬이고요. 그러니까 술을 가지고 에피타이저, 수프, 샐러드, 그리고 메인 코스, 디저트까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가능합니다. 한번 순서대로 드셔보시면 엄청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술이라는 것은 되게 묘한 힘이 있어서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같이 친해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매개 역할을 해주면서 이야기를 매끄럽게 끌어가주는 어떤 윤활제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도 저희 술이라고 잡았고요. 네, 이 술은 이제 꽃술의 술이기도 하지만 이 술의 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꽃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구술 방식으로 술술술 진행을 하면서 술을 술술 마신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개해드릴 술은 에피타이저죠. 에피타이저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호랑이 배꼽 생막걸리입니다. 이 술을 저희가 이제 에피타이저로 소개드리는 이유는 되게 맛이 담백하고 깔끔해요. 음료 중에서 아침 햇살인가요? 쌀 음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쉽게 추측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아침 햇살의 느낌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은은하게 배 향이 나요. 갈아 만든 배? 그 느낌이 살짝 나는데 실제로 여기 배가 들어가 있진 않고요. 이 양조장이 이제 오랫동안 배 과수원을 했었대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자연적으로 그 배 향이 스며들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호랑이 그림이 특징적인데 예술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그림을 그리신 걸 가지고 딸들이 이제 이 술을 브랜딩을 하고 있죠. 네, 우윳빛의 아주 맑은 술이 콸콸콸콸. 네, 호랑이 배꼽 막걸리고요. 요 키트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지금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드셔도 맛있는데 저희는 가끔 칵테일로 나갈 때 이 술에다가 저희 옥상 정원에서 딴 바지를 이제 즙을 만들어서 같이 섞어서 먹거든요. 그러면 진짜 훨씬 상쾌하고 뭔가 깔끔한 이렇게 다음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맛이 되고 입맛을 돋궈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호랑이 배꼽 막걸리고요. 네, 제가 호랑이 배꼽 막걸리를 제일 처음에 소개드린 이유는 이게 에피타이저로서 적절한 술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은 이제 한국 술과 한국 디자인 디자이너들을 소개하는 꽃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호랑이라는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이 상징적으로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호랑이 배꼽이라고 이름 지어진 이유가 이 양조장에 위치한 평택이 한반도 지도를 이제 호랑이의 형상화했을 때 비유했을 때 배꼽 위치에 평택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배꼽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의 시작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패션 잡지에서 피처 에디터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해왔어요. 지금은 회사를 떠난 지 한 4년 정도 된 상태고요.
근데 패션지 에디터가 어떻게 이런 일을 시작했지? 라고 아마 의문들을 가지실 것 같아요. 뭐 다만 술을 좋아해서인가? 라고 궁금하실 것도 같고, 물론 저는 술을 좋아합니다. 아주 사랑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패션지에서 일하는 거는 어릴 때부터 꿈이긴 했는데, 일하면서 제가 되게 매력을 점점 더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패션지라는 것 자체가 뭐 아름답고 화려한 물건들을 보여준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게 되게 우리 지금 어떤 각 시대별로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욕망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매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들은 각 시대의 어떤 사회 문화를 반영한 생활 환경 속에서 그 자라나는 각 개인의 욕망들이고, 그런 것들이 뭐 아름다운 옷과 함께 그 화보의 배경이 되는 여러 가지 세트들과 함께 같이 표현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잡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재밌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7, 80년대 잡지 여성지에서는 홈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어항과 분재들을 사이에 두고 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는 뭐 이제 뭐 피아노 같은 것들이 연출되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들이, 아,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떤 행복한 가정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구나라는 걸 추측할 수 있게 하고요. 뭐 오히려 90년대에 들어서면 뭐 나는 나 X세대 이런 문구들이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되고, 문자로도 그리고 그림으로도 같이 표현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욕망, 다양한 욕망들이 이제 집합되어 있는 잡지라는 것을 보는 장소인데, 이 잡지는 사실 뭐 진지하게 전문 서적을 읽기 위해서 어렵게 뭐 도서관에서 읽는 책이 아니잖아요. 뭐 화장실, 미용실, 아주 일상적인 공간들, 그리고 아주 개인적인 공간들에서 그 누구나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을 저희는 제일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좀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었고요. 두 번째로 소개드릴 술은 만남의 장소인데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이제 호랑이 배꼽 생 막걸리처럼 이제 탁주 종류예요. 근데 여기는 탁주 막걸리라고 부르지 않고 쌀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막걸리라는 게 막 걸러낸 술이라고 해서 막걸리라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프리미엄 그 탁주들은 사실 그 막 걸러낸 술들이 아니고 되게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번 담근 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변화에 따라서, 양조의 변화에 따라서 그 이름도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하여 이제 쌀술이라고 부르고요. 네, 철원 오대쌀로 만든 술인데요. 가끔 탄산이 올라와서 빵 할 때도 있는데 뭐 놀라지 마시고요. 이 술은 되게 만화가분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생긴 이분이 실제 이 술을 빚은 양조사분이고요. 만화가분이 자기의 술을 빚은 스토리를 이렇게 재밌게 술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소개도 해주셨고, 저희랑 첫 번째 시음회를 같이 했던 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술은 지금 수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걸쭉한 느낌들이 나잖아요. 근데 실제로 수프처럼 맛도 좀 진하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한 잔 마시면 한 끼 든든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을 이렇게 따라 볼게요. 네, 뭔가 걸쭉하죠. 텍스처도 아까의 이게 가볍고 담백했던 술이랑 좀 다르고요. 이 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드시는 것보다 몇 가지 팁들을 제안해 드리고 있어요. 근데 스프 드실 때 보통 뭐 뿌려 드세요? 옛날 경양식집에서 보면 후추 같은 것들 뿌려서 먹잖아요. 그래서 딱 그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후추를 한번 뿌려 볼게요. 네, 팍팍팍 뿌리시면, 보통 일반적인 후추 그냥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후추를 타서 한번 드시면, 네, 낮술이죠. 술을 이렇게 후추를 타서 드시면 이게 뭔가 스모키한 향 같은 것들이 기존 막걸리와 다르게 좀 한번 싹 올라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술은 또 거기다 첨가해서 트러플 오일을 첨가해도 재밌는데, 아까부터 여기 눈앞에 있었던 이 키트가 아마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키트는
제가 이름을 그냥 디요드 키트라고 디자인 유어 온 드링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같이 있습니다. 저희 꽃술이랑 이웃한 이제 디자이너분이 이거 시험관 키트를 이제 제조해 주셨고, 요거는 이제 기성품들, 시험관들을 이제 꽂아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먹는 게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술들을 그냥 마시는 것보다, 그리고 칵테일이라는 거는 좀 더 이제 뭐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 같고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집에서도 편안하게 자기가 먹는 술 중에서 나의 입맛에는 어떤 것들이 맞을까라고 해서 자기 취향을 이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는 그런 여지들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가능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로도 맛있지만 후추를 타서 먹어도 되고, 뭐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주를 타서 드시면 맛은 이제 담백함을 유지하면서 도수는 확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후추를 탄 상태에서 트러플 오일을 뿌려서 먹는 건데요. 트러플 오일은 호불호가 좀 있어서 어떤 분들은 트러플 향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듬뿍, 너무 많이 뿌리시면 좀 느끼해지니까 적당히 한 2~3방울 정도 뿌려서 지금 이렇게 몽골몽골 향이, 트러플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약 올리는 것처럼 저만 먹고 있는데 뭔가 트러플 향이 같이 이제 음미가 되는 그런 술이에요. 숲으로서의 이 만남의 장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취향을 발견해 나가는 이런 재미가 있는 술이고, 그만큼 지금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 이야기랑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연한 기회에 이제 첫 전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시를 계기로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저도 저의 취향을 찾아가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 2011년도, 거의 이제 10년이 됐네요. 11년도에 지금은 사라진 삼성미술관 플라토에서 이제 그 보구에서 주최한 패션 전시를 기획하게 되었어요. 뭐 그때만 해도 이제 패션 전시라는 게 국내에 거의 전무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미술 디자인 담당 기자로서 진행을 하게 된 건데, 뭐 15인의 한국 패션 디자이너 분들, 그리고 15인의 예술가 분들을 이제 그 콜라보를 시켰죠. 근데 그때 뭐 일반적으로 하는 어떤 패션 브랜드에서 하는 협업 전시와 좀 다른 점이 있었다면, 제가 워낙 그 분야를 몰랐기 때문에 그 각각의 전문가 분들을 정말 진짜로 협업을 시켰어요. 자, 뭐 진태욱 선생님부터 스티븐 윤희 같은 젊은 디자이너까지, 그리고 이쪽도 뭐 이용백 작가나 뭐 김기라 작가, 뭐 권홍산 작가, 뭐 김지민 작가 등등, 홍경택 작가님까지, 이분들이 다 각각 특성에 맞는 분들끼리 같이 묶어서 하나의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드렸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뭐 작품들이 나온 거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뭐 각각의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 그 전시가 끝나고 그리고 오프닝 파티를 하고 한 달여, 2달여 동안의 전시 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작가분들과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너무너무 돈독해지신 거예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던 2~3개 사람들이 전시라는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들 간의 취향의 공통점을 찾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사적 이유로 만나서 뭐 누군가가 결혼할 때 턱시도를 해준다거나 뭐 그런 사적인 만남부터 해서 뭐 공적으로는 자기 어떤 매장 디자인을 그 작가분에게 의뢰를 맡긴다든지 뭐 그런 식의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 만남의 현장들을 지켜보면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각자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적으로 만날 일이 없었다는 것도 흥미로웠고, 그리고 막상 만나니까 너무너무 서로 다른 세계의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창작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로 통하는 부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이런 성향의 사람과 저런 성향의 사람이 섞일 것 같지 않았지만 한 자리에서 섞이는 계기가 된다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식의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뭐 제가 했던 어떤 파티라든지 몇 가지 전시 기획들의 모습들인데요. 저는 사실 제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이런 기획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의식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뭐 저는 이걸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니까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성향의 그리고 계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일어나는 어떤 그 시너지 효과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다라는 것, 그리고 한국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은 이건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라이선스 패션지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제일 잘 아는 곳이기도 했고, 근데 생각보다 모르는 곳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너무 익숙하게 지내다 보면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화역서울 284에서 2016년 여름에 진행됐던 한국 패션 100년 전시인데요. 여기서는 이 전시를 통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에서의 만인보라는 섹션이었는데요. 한국 패션 100년은 우리나라 디자이너 분들의 어떤 100년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게 하나의 큰 주제였고, 근데 그 한국 디자이너들만의 패션의 역사가 아니고 우리 그냥 한국 사람들의 패션 역사 100년이라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여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옷을 입고 다니는 거는 디자이너나 패션 피플들 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모두 다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 만인보 섹션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사연이 담긴 옷들을 다 모아서 받았어요. 저희는 뭐 보그라는 어떤 매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제 옷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공지를 드렸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 명동에 최초로 생겼던 양장점에서 맞췄던 옷을, 물론 그 옷을 입었던 분은 돌아가셨지만 그 옷의 소유주였던, 그 옷을 소장하고 있었던 이제 어머니를 추억하는 그 따님이 그 옷을 곱게 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고, 자기가 첫 월급을 받은 걸로 샀던 어떤 그 정장 수트, 어떤 유명한 디자이너분의 그 옷을 보내주신 분도 있었고, 뭐 물론 유명 아이돌이 공연에서 입었던 인상적인 의상들, 그리고 뭐 김연아 같은 스포츠 스타가 입었던 갈라쇼에서 입었던 의상들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의상들이 빼곡하게 전시가 되었는데, 그때 저희는 가격택 대신에 이야기 택을 달아드렸어요. 그 각각의 옷에. 그 이야기 택을 단 이유는 각각의 사연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옷을 볼 때 이거 얼마지? 가격을 뒤집어 보고 보는데, 사실 그 옷은 사람이 한번 착용했던 옷들은 그 사람 개개인만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고, 사실 그냥 옷이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 대중문화의 한 패션은 한 일부분인데, 문화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어떤 패션, 그 옷이라고 하면 조금 더 다 직접적이잖아요. 매일 사는 거니까. 근데 그 문화들을 모두가 다 향유하고 있고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고 있다는 부분들을 그 현장에서 제가 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의상들을 선생님들 방에서 다 모으다 보니까 이게 아카이빙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좀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뭐 중요한 미술품들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나라에서나 아니면 미술관에서 뭐 다 수집을 하고 보관을 하지만, 사실 뭐 패션 디자이너들의 뭐 의상, 아니면은 뭐 최근에서야 아이돌 의상들도 그 엔터테인먼트 차원에서 이제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게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은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 되게 소중한 기록들인데 그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책임이 그냥 오히려 그 오로지 한 개인에게만 가 있다는 게 조금 아이러니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잡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의 보그 창간호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한국 잡지박물관에도 없어서 저희에게 문의를 했는데 저희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료실에도. 그래서 뭐 그런 식? 사람들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는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이게 지켜야 된다는 어떤 의식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BTS 때문에 좀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은 무엇이지? 라는 고민들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건 분명한 한 가지는 이제 한국이라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카이빙이라는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고 기자로서 오랫동안 활동해왔던 그 일이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 계기의 마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험이라는 측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만인보 이야기들처럼 그 문화라는 것들은 경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현이 되는 거고 경험을 통해서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험이라는 그 몇 가지, 네 가지 키워드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술은 이제 일엽현주라는 술이고요. 요 일엽현주는 아마 거의 대부분 분들이 처음 보셨을 거예요. 일엽현주는 지금 저는 샐러드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네, 이 술은 일엽현주라는 술이고, 되게 이렇게 흑색 병에 담긴 술은 저도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술은 안동에서 빚은 술이고요. 그 종갓집에서 먹던, 안동의 종갓집에서 먹던 가양주입니다. 가양주는 이제 집에서 자기들만의 비법을 가지고 빚어서 마시던 술을 가양주라고 하는데, 이 술은 이렇게 일엽현주라고 써 있는데, 이게 잔잔한 물 위에 떠 있는 작은 나뭇잎 같은 돛담배 하나라는 뜻이고, 퇴계 이황이 써준 글씨라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활판 인쇄로 새긴 거고요. 퇴계 이황이 이제 이 집안 농암동택의 친구였다고 해요. 그 농암 이연보 선생님이 그 어부가를 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일엽현주라는 글귀가 나와서 그 글귀를 이제 퇴계 이황이 선물로 써준 거고요. 집 앞에서 보이는 풍경이 이 산의 모습인데 이거를 같이 한지에 새겼죠. 청주고요. 잔이 저는 이걸 쓰곤 해요. 그러니까 약간 술마다 어울리는 잔들이 다 따로 있어요. 위스키나 뭐 꼬냑이나 꼬냑잔 따로 있고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 술들도 어울리는 잔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주는 이렇게 좀 열린 잔이 더 향을 음미하기에 좋은 것 같고요. 색깔이 엄청 이제 약간 완전 투명한 것도 아니면서 은은하게 빛깔이 보이시죠? 요 술 같은 경우는 맛도 맛인데 맛도 되게 괜찮고 이제 흔히 드시기 힘든 그런 맛인데, 이제 이 술 같은 경우는 저는 소개를 꼭 하고 싶었던 게, 이 술이 처음 탄생하자마자 제가 막 양조장에 연락해서 한번 만나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술이 엄청 저는 되게 요즘 우리나라 술들, 우리 술? K술이라고 해외에서는 부르던데, 이제 K술, 한국 술이 지향해 나가야 될 어떤 트렌드를 보여주는 그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외향적인 부분은 이렇게 되게 한국적이면서도 외국인도 읽을 수 있는 글귀들, 그 영문들, 그리고 외국에서는 오히려 되게 이국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요소들을 디자인적으로 감각적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한 그 안에 스토리는 이렇게 되게 유서 깊은, 해외에 없는 어떤 종갓집에서 이 술을 빚어서 지금도 장독에서 이제 술을 시어머니가 빚고 있다, 뭐 이런 스토리들이 되게 의미가 있잖아요. 전통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살리고 있으면서 요즘 분들이 즐기기에도 국내든 해외든 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 술을 샐러드로 소개를 하고 싶고요. 샐러드처럼 되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술이고 정말 신선한 술입니다. 뭐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신선한 것도 있지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식의 뭐 디자인이나 뭐 이런 감도들 자체가 되게 제일 신선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싶어서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이 술을 그냥 먹는 것도 맛있는데 라임을 한 조각 넣거나 아니면 즙을 살짝 짜 넣어서 먹으면 그것도 또 그대로 너무 상쾌하고 맛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신선한 술을 같이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이 뭐 제 얘기를, 제가 살아온 나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제가 영감을 얻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꽃술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일단 뭔가를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서는 저도 신선한 재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일 신선한 아이템들은 무엇일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뭐 제가 좋아하는 취향들이야 뭐 한국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고 뭐 술이 같이 섞여 그게 술의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고, 뭐 그리고 아주 대중적인 것들, 누구나 너무 일상 속에서 흔하게 보다 보니까 미처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수집해서 그거를 하나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들이 제가 잘할 수 있고 관심 있는 분야였는데, 그 중에서 제 눈에 들어왔던 거는 이제 한국 디자이너들의 어떤 무브먼트였어요. 여기서 한국 디자이너는 뭐 그래픽 디자인 쪽은 아니고
저는 이제 가구, 생활소품을 만드는 이제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 한국 디자이너들을 소개하고 그분들의 가구, 그리고 생활소품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그리고 이분들의 지금 뭔가의 변화의 흔적들을 제가 기록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그러려면은 이 신선한 재료들을 담을 수 있는 어떤 그릇이 필요할 텐데, 그 그릇으로서는 어떤 공간, 그릇을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공간이라는 것이 될 거고요. 근데 그 공간이 어떤 느낌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제가 서 있는 꽃술이라는 이 곳을 찾게 되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뭐 어떤 종류의 음식이든 그 음식에 가장 걸맞는 그릇이 따로 존재를 하잖아요. 푸드 스타일리스트들이 되게 그 음식을 맛깔나게 보이게 하려면 정말 다양한 종류의 그릇을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맞춰서 담는 것처럼. 그래서 이 동네는 제가 어렸을 때도 지냈던 곳이라서 익숙하게 알고 있었고, 뭐 인근에도 아카이브 봄이라는 신생 공간이 있기도 해서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여기 이 원효로 낡은 주택가 골목에 이 집이 나온 것을 보고 관심을 갖고 있다가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거든요. 제가 되게 빨리 서둘러서 누가 채갈까 이 곳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공간이 한 1960년대 말에 지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1968년이라고 여기 위에 상량에는 나와 있는데요. 그 시기가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담으려고 하는 이 한국 디자인 가구, 생활소품들, 그리고 이 생활소품들을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어떤 매개로 작동하는 우리나라 술들, 이것의 어떤 시작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을 때, 저는 그게 뭐 조선시대라든지 뭐 기와집, 뭐 한옥집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때보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입식 문화가 생겨났던 어떤 시점? 그러니까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반 강남의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던 그 시점이 제일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고요. 좌식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근대에서 이제 현대로 산업화 시기를 거치면서 넘어오면서 갑자기 입식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입식에 맞는 가구 디자인을 그동안 좌식에 맞는 가구 디자인을 해왔던 뭐 어떤 장인분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해내실 수 있을 리가 만무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 시기 동안 분절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술들도 이제 이렇게 요즘처럼 쌀로 술을 빚고, 그리고 뭐 지금은 이게 뭐 조선시대에서부터 마셨다, 고려시대부터 마셨다 이런 이야기들이 흔하게 늘 돌지만, 이야기들이 지금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 게 아니고 그 분절의 시기가 존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제시대 때는 쌀로 술을 빚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뭐 좀 전쟁 이후에는 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 쌀로 술을 빚는 게 금지가 되어서 한 80년대 후반,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옛날 우리나라의 어떤 전통적인 양조 비법 같은 것들을 연구하는 그 단체가 생기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이제 그 아카이빙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쌀로 드디어 이제 술을 빚게 된 것도 그 88 올림픽이라는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뭐 그 전에는 뭐 다 밀로 만든 술들이었다고 해요.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릴 부분은, 본격적으로 이제 꽃술이 이제 문을 열고 작년에 이제 공사를 했던 이야기들과 함께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보여드리고 싶은 술들은 이렇게 조선시대 3대 명주라고 불리는 세 가지 술인데, 전주 이강주, 그리고 이거는 평양의 가목로, 그리고 이거 전남의 중력고, 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뭐 조선시대 3대 명주라는 말은 제가 그냥 임의로 갖다 붙인 건 아니고, 그 최남선 시인, 그 해에게서 소년에게로 유명한 그 저희 교과서에서 많이 봤죠. 최남선이라는 시인이 조선 상식문답이라는 그걸 펴내면서 거기다가 이제 기록했던 내용이에요. 조선 상식문답은 뭐 그때 일제시대 때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건데, 조선의 이제 뭐 생활 문화들을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 문답식으로 이제 펼쳐졌던 책이고요. 요거부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강주, 이렇게 뭔가 청자를 연상시키는 미술인데, 고려시대부터 시작되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청자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간 것 같고요. 이강주는 이자가 배나무 이자고 강이 이제 생강. 그래서
그 배나무 향이 나고 생강이 들어갔고, 생강뿐만이 아니고 뭐 꿀이라든지 뭐 다양한 약재들이, 한약재가 들어간 술이고요. 이 술은 여기다가 한번 드셔볼게요. 이건 저희 이제 공간, 저희 꽃술이라는 공간 자체가 여러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참여해서 만들어진 공간인데, 뭐 단지 소품들 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공간을 만들 때 뭐 계단이라든지 계단 손잡이 뭐 이런 것들도 다 여러 디자이너 분들이 함께 해주셨거든요. 근데 계단 손잡이를 함께 해줬던 이제 제로랩이라는 팀이 이 샘플러 홀더를 제작을 해주셨죠. 이강주. 되게 이강주는 되게 맑은 술이에요. 근데 향은 엄청 은은하고, 저는 이 이강주를 개인적으로 가끔 제가 뭔가 고단한 날이 있을 때 끝나고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혼자 종종 마시는데, 이게 약간 호리병인데 찰랑찰랑 하는 소리가 들리고, 이게 뭔가 술이 먹다 보면 이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은 것 같고 이제 끝났나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무렵 찰랑찰랑 해서 한번 따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끝난 줄 알았지만 끝이 없이 나오는 어떤 화수분 같은 술이어서 가격도 되게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되게 가볍게 드시기 좋아요. 그리고 도수도 25도라서 괜찮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감옥로라는 술이에요. 감옥로는 여기에다가 따라 드릴게요. 색깔이 이렇게 다른 은은한 약간 붉은 빛을 띠고 있어요. 붉은 빛을 띠고 있는데, 이제 감옥로는 이제 붉은 이슬 같은 술이라고 해서 옛날에도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졌던 술이래요. 그리고 이 감옥로 같은 경우는 춘향전에도 등장을 해요. 춘향전에서는 이제 춘향이 어머니가 이제 춘향이가 이제 변사또한테 잡혀갈 위기에 놓였을 때 이제 자기 이제 춘향이를 잡으려고 사령이 왔는데 일부러 감옥로를 내어서 취하게 해서 이제 못 데리고 가게 했던 술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춘향이가 이몽룡과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할 때 한양으로 그를 떠나보낼 때 이제 썼던 술이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거 작업주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데 뭐 나쁜 의미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력고 이렇게 있는데, 중력고 이렇게 대나무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대나무를 이제 불에 구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대나무즙으로 만든 술이고요. 대나무, 이 중력고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른 지금 이강주나 감옥로와 마찬가지로 한약재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뭐 대나무즙을 뭐 일주일 동안 우려서 만든 것들이니까 뭐 얼마나 몸에 또 좋겠어요. 근데 이 중력고는 또 그 녹두 장군이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을 했었죠. 녹두 장군이 이제 갖은 고문을 당했을 때 이제 그 마을 주민이 줬던 중력고 세 잔을 마시고 이제 기력을 되찾았다고 해서 유명해진 술이기도 하고, 그 이야기 역시 이제 매천 황현이 썼던 그 어떤 그 고서에 그 이야기가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술들을 약주라고 흔히들 부르잖아요. 그만큼 이게 사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몸에 좋은 한약재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데, 뭐 이렇게 각 술마다 어떤 건 중풍을 예방한다, 뭐 어떤 거는 뭐 어디 무슨 뭐 어떤 체질에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막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맛있으면 다 몸에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아무리 약이 들어간 술이라도 많이 먹으면 몸에 좋지 않겠죠. 네, 이렇게 술들이 세 잔이 있고요. 이 술은 한 번씩 각각 맛이 달라서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면은 이 술 맛, 이 술 맛, 이 술 맛 이렇게 세 가지를 한 번씩 드셔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센 술들은 이제 언더락잔에다가 해서 얼음이랑 같이 드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 향기가 되게 독특해서 스트레이트로 먹는 거를 더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도수가 낮은 술이 유행해서 소주들도 엄청 낮은 도수들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증류식 소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증류한 술들은 사실 도수가 높을수록 훨씬 더 진한 맛이 나고 더 고급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술이 조금 나는 어렵다 하는 분들은, 잘 못 마신다 하는 분들은 조금 아까 처음에 에피타이저나 뭐 스프, 샐러드로 소개드렸던 술들을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은 나는 자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하지만 요즘에 몸이 좀 허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요 메인 코스를 위주로 몸보신 한다라고 생각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약재가 들어간 술들은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이렇게 약간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약재가 들어간 술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술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술을 마실 때 손님이 집안에 왔을 때 자기 집에 어떤 가양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어놓기도 하지만 그 세시 풍속에 따라서 마시던 술들이 있었어요. 그 세시 풍속이라는 게 뭐 다 아시죠? 뭐 단오 때는 이제 뭐 그네를 타면서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때는 이제 창포주를 마시고 중앙절이라고 9월 9일 구가 2개 겹치는 음력 9월 9일에는 국화꽃이 한창 필 텐데 그때 국화주를 마시고 국화꽃 아래서 이제 뭐 국화놀이를 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화가 뭐 장수를 상징해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산다고 하는데 또 이런 좋은 술들을 이제 일반 서민들이 마시기에는 좀 아무래도 값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쌀로 만드는 데다가 거기다가 쉽게 구할 수 없는 한약재들이 잔뜩 들어갔으니까. 근데 그 새해 정월 초하루 때 먹던 술이 그 새주라고 하는데 그 새주 중에서 제일 흔했던 게 도소주라고 해요. 도소주는 뭐 그 도가 이제 뭐 잡는다, 뭐 도둑을 잡을 때 뭐 잡는다는 뜻이고 소는 이제 삿된 것들인데, 그러니까 뭐 그런 삿된 것들, 뭐 귀신이나 뭐 몸에 안 좋은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낸다라는 뜻을 가진 도소주고요. 도소주를 만들 때 그 한 해가 이제 저물 때 그 온갖 좋은 약재들을 비단 주머니에 넣어서 그거를 마을의 우물에다가 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우물에 이제 좋은 약재의 기운들이 성분들이 이제 녹아날 것이고 그 우물물을 떠가지고 한번 끓여서 그걸로 술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안에서 사람들이 같이 나눠 마시는데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순으로 마셨다고 해요. 어린 아이들이 제일 질병에 취약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뭐 근데 거기서 이제 재미 삼아서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제일 나중에 먹는 거는 이제 나이 빨리 먹은 뭐 탓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도 하고, 어린 아이들도 술을 먹었다는 게 좀 흥미롭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꽃술 오픈하고 나서 우리나라 술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세시풍속에 따른 술들이나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그게 또 하나의 술 문화사처럼 느껴져서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알고 먹으면 좀 더 맛있더라고요. 이게 녹두 장군이 먹었다고? 그렇다면 나도 한번, 이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술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전통에 기반한 술들인데 한번 이거 끊어졌던, 왜냐하면 비법 같은 것들이 그거 그대로 전수되어 오지 못하고 한 번쯤은 그게 좀 잊혀졌다가 다시 이제 명인들이 노력을 해서 다시 되찾아서 이제 오늘날에 선보이고 있는 이런 술들인데, 이런 것처럼 이제 저희 꽃술이라는 공간 자체도 이제 한국 디자이너 분들의 뭐 가구와 생활소품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꽃술이라는 이 68년에 지어진 낡은 집에 이것들이 이제 같이 담기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의 이야기를 그래도 어떤 제가 생각하는 과거, 한국의 어떤 근현대 문화사의 어떤 뿌리 같은 공간, 그릇에 이제 담아 놓는 거죠. 저희가 공사를 시작한 거는 작년 2019년 1월부터 이제 철거 작업이 시작되었는데, 제가 그때 발견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1층에 새겨져 있던 문구였어요.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바가 1층인데 1층에 한 켠에 그 창문들을 막아 놓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뭐 낡은 진짜 언젠지도 기억나지 않는 어떤 화장품 포스터, 뭐 이런 뭐 약품 뭐 박스 이런 것들로 이제 그 당시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제 창문이 너무 크니까 일부러 다 막아 놓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 쓰여 있던 문구가 뭐 보이지 않는 뿌리, 전통은 계속되어진다 라는 문구가 저한테는 어떤 메타포처럼 탁 와닿았어요. 이제 철거를 하려고 딱 들어선 순간. 그래서 내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 이 집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운명인가?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꽃술이라는 이름 자체도 저는 이 공간을 찾고 나서 바로 떠올렸던 그 이름이었었어요. 이 공간에서 무언가를 시작하게 된다면 이것의 이름은 꽃술이다. 왜냐하면 이제 꽃술이라는 게 이렇게 한자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무 목 위에 마음심 3개가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풀초자가 올라가 있어요. 풀이 돋아난, 마음에서 풀이 돋아난 형상이죠. 그래서 그 모습이 되게 일단 예뻤고, 그리고 이 각각은 뭐 다 너무 쉬운 한자들인데 이 3개가 합쳐진 모습은 거의 본 사람들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고, 이 꽃술이 꽃술예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의 뜻이 모일자, 모인다, 모일자라는 뜻, 2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이제 꽃술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 건물 옥상에는 이제 노부부가 살면서 이제 뭐 화분을 막 가꾸셨는데 막 다 쓰러져 가는 정말 낡은 뭐 이런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집의 어떤 그 풍경 속에서 옥상에서는 햇빛이 막 찬란하게 빛이 나고 거기서 이제 막 식물들이 커가는 생생하게 커가는 모습들이, 그리고 그 안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그 2층을 오르내릴 힘이 없어서 이제 이사를 가셔야 되는 노부부였고, 그 모습들이 되게 다층적으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에다가 이제 꽃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사 작업들이 시작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뭐 몇 가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전반적인 어떤 그림이라는 건 있었지만, 시향 같은 건 있었지만,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여러 다양한 우리가 앞으로 같이 하게 될 디자이너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간이 굳이 이렇게 옛날 집을 68년이라는 그 특정 시기에 지어진 집을 저희가 이렇게 덜컥 구입하게 됐던 거는 사실 그 시기가 좋았기 때문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흔했던 일반 주택이고, 그렇기 때문이니까 이 집의 그 어떤 형태들을 최대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방의 구조들도 살리고 창의 틀이나 이런 형태들도 그대로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이제 옥상에는 무조건 식물을 잔뜩 심겠어 라는 세 가지 어떤 기준은 있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층에서는 뭔가 모던하고 그렇게 뭔가 쎄하게 한번 공간을 넘어가고, 2층에서는 뭔가 나무로 그 전체를 이제 마감을 했는데 그런 느낌들을 보면서 약간 빈티지한 느낌들이 살고, 그러다가 3층으로 올라가면은 말도 안 되게 이런 건물 주택에 정원이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레이어들이 층마다 다른 거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 공간이 80평방미터 밖에 되지 않은 작은 곳이지만 사람들이 다양한 감정을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펼쳐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흙바닥일 때부터 이제 작업자들이 이곳을 한 명, 두 명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단도 그 상판은 랩크리트라는 팀이 상판 작업을 해주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시멘트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이제 재료들을 혼합해가지고 건축의 외장재로 쓰였던 것들을 내부의 인테리어 소재로 끌어와서 쓰는 팀이에요. 그래서 랩크리트가 이제 그 계단의 상판 작업들을 해주고, 여기 지금 제 머리 위에도 있는데 이 샹들리에를 만든 팀은 저희 꽃술과도 이웃하고 있는 TL이라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제작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제 뒤에 보이는 이 진열대는 원투 차차차라는 팀이 진열대 종류들을 같이 제작을 해주었고, 이 바는 바와 그리고 붙박이 냉장고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맙소사라고 활동하고 있는 이제 김병국 소장이 같이 작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밖에도 한 거의 20팀 이상의 분들이 같이 여기 현장을 거의 지어지기 전에 흙바닥일 때부터 함께 해서 이제 완성될 때까지 같이 함께 해왔고, 그렇다 보니까는 이 공간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어떤 계획이나 의도랑은 조금씩 다르게 빚어지는 부분들이 생겼고, 그분들 각각이 생각하는 어떤 그 디자인적 그 취향, 그리고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그 부분들이 다 이제 같이 섞이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디자이너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방향성 뿐만이 아니고 이 집이 원하는 어떤 방향들도 분명하게 존재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집은 이제 뭐 생명이 없는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어떤 의지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바닥에 저희가 창고가 있어요. 바닥 창고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철거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가 이제 철거 공사를 하면서 이제 바닥을 파내려 가기 시작했거든요. 파내러 가다 보니까 이제 뭐 나타나야 될 어떤 콘크리트 집안은 안 나타나고 흙만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구멍이 뻥 하고 뚫린 거예요. 보니까 여기가 뭐 작은 지하실 같은 것이 이제 나타난 거죠. 깊이는 한 150m에서 160cm 사이, 그리고 이제 뭐 그 크기는 관 2개 정도, 사람이 이렇게 2명 정도 누울 수 있는 그런 정도 크기고, 그게 그냥 우연히 구멍이 뚫린 게 아닌 것이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 놓았던 게 분명한 것이 이제 그 주변을 시멘트로 다 발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인가, 공부에도 나와 있지 않은. 그래서 근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해보다가 뭐 예쁘게 뭐 꾸미거나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공간이 작아서 창고가 필요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술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그럼 창고를 쓰기 위해서는 뚜껑을 열어야 되니까 이 공간을 이렇게 창고 기준으로, 바닥 창고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 위치가 잡혔고, 거기에서 이제 어차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렇다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뒤로 물러나면서 계단 자체가 하나 이 공간에 큰 인테리어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면 공간이 작다 보니까 계단을 어떻게도 눈에 안 띄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계단이 좀 눈에 차라리 띄면서 이게 어떤 중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나오게 되었고, 그러니까 저희 공간에 이제 건축가분들도 많이 찾아주시는데, 기존의 건축가나 이렇게 뭐 설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그 건축의 로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거 건물들을 이제 디자인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건축물 자체, 이 집의 어떤 의지가 이것을 로직을 정하는데 제일 큰 입김을 가지고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같이 참여하는 디자이너들이 이 공간을 같이 만들어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섞여서 하나의 이제 뭐 칵테일이나 뭐 술이 완성되는 것처럼, 저희 공간도 그렇게 뭐 다양한 사람들, 그리고 뭐 건물, 그리고 뭐 이 공간의 원효로 자체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 여러 가지들이 섞여서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곳에서 저희는 뭐 작품들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기 이 공간에서 이제 같이 작업했던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한테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뭐 컬렉터들, 그리고 디자인 쪽은 아니지만 뭐 미술 계통의 분들, 뭐 큐레이터들, 작가들도 같이 종종 오시고요. 그리고 사진가분들도 그 공간 자체가 좀 재밌다고 생각하셔서 자주 찾아주시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다양한 분들이, 그냥 일반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게 뭐 기자들이 찾아오는 어떤 뭐 커뮤니티 공간이자,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쇼룸이자, 뭐 또 한편으로는 술을 판매하는 술집이자, 이런 이상한 공간으로 이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저는 바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뭐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잡지를 만들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꽃술을 이제 1년 정도 운영하고 나면서 이제 꽃술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해 나갈 것들은 이 이야기들을 모아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여기 모인 사람들, 디자이너 분들의 어떤 그 디자인의 스케치나 그 디자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디자인들을 하게 되었는지 흔적들을 하나하나 아카이빙을 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술들에 대한 어떤 그 생활 문화사로서의 술의 역사들을 그 그림책으로 만들고 있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사 과정, 그 지난 1년간의 공사 과정을 모은 아카이빙 책자를 이제 잡지의 형태로 또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 꽃술이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릴 것은 안동소주인데요. 안동소주로 이제 그냥 생으로 드시는 게 아니고, 안동소주로 저는 이제 디저트를 선보이려고 해요. 마치 디저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 저는 짜장 짬뽕처럼 뭐 뭔가 약간 중국집에서 메인 코스가 끝나고 났을 때 뭐 가볍게 뭐 식사처럼 곁들이는 메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안동소주는 안동 지역에서 나오는 이제 증류주고요. 이게 뭐 너무 유명해서 아마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안동소주로 저희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한 가지는 안동소주에 청양고추를 넣어서 만든 안동 할라피뇨고요. 그 두 번째 술은 안동소주에 이제 대추식초와 꿀을 넣어서 만든 주주볼입니다. 네, 여기 이제 안동소주 베이스로 완성된 두 가지 종류의 칵테일인데요. 베이스는 똑같이 안동소주를 썼는데, 한 가지는 이제 청양고추를 미리 담가놨던 안동소주를 이용한 게 이게 붉은색 안동 할라피뇨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술은 이제 주주볼이라고, 주주배가 이제 대추란 뜻이라서 주주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여기 이제 대추식초를 같이 곁들일 거예요. 여기 대추식초고요. 대추식초를 뭐 스포이드로 넣으셔도 되고, 저는 늘 하던 대로 바 스푼으로 이제 한 5, 6회 정도. 이 대추식초가 향이 엄청 강해요. 사과식초나 이런 거랑은 또 다른 느낌? 대추식초를 넣은 주주볼입니다. 네. 네. 이게 되게 모양만큼이나 개성도 엄청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동 할라피뇨 같은 경우는 보기에는 되게 예쁜 색깔을 띤 되게 이런 술인데, 옆에 이제 소금이 뿌려져 있고, 속에는 이제 청양고추가 이미
내재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몽즙이 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시면 마치 한겨울에 먹는 동치미, 쩡하니 먹는 그 동치미의 맛? 그 느낌을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매콤한 고추 맛과 그리고 소금의 짭조름한 맛과 그리고 이렇게 상큼한 그 자몽의 그 맛이 합쳐져가지고 거기에 안동소주 자체가 워낙에 쌀로 만든 술 특유의 그 누룩향이 되게 강하게 나거든요. 그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고 주주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추를 같이 말린 대추를 같이 넣었는데 그 대추 식초는 우리나라 술들 대부분과 좀 잘 어울려요. 특히 증류주 종류들 한약재가 너무 많이 들어간 거 말고 좀 깔끔한 맛의 증류주에는 대추 식초를 같이 가미해서 드시면 좀 다른 색다른 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새콤한데도 뭔가 고소하고 그 달짝지근한 그 맛이 있어서 같이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꿀을 같이 조합해서 드실 수 있고 요건 도수가 거의 한 30도 정도 나오는 꽤 독한 칵테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소개하고 있는 한국 술, 우리나라 술들의 어떤 칵테일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뉴욕이나 이런 데서는 뭐 그 K-팝의 열풍과 함께 K-술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술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더불어서 이제 K-디자인이라고 해서 한국 디자이너들의 어떤 가구 제품들 이런 것들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디자인 페어들이 좀 취소가 되긴 했는데 요 술들을 이걸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사실 하나의 술을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다양한 개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정말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가진 다른 맛과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런 것처럼 뭐 꽃술은 사실 아직은 오픈한 지가 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꽃술이 나아갈 방향들이 어떤 것일지는 저조차도 아직은 모르는 단계예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면서 다만 좀 건강하게 뭐 그게 정신적인 마음의 건강도 있지만 저희가 해나가려는 어떤 활동들이 좀 이 분야에 있는 분들에게 되게 건강한 어떤 기운들을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 술 특성 코스는 여기까지고요. 실제로 코스에 오시면은 요 코스 그대로 더불어서 뭐 몇 가지 정도 더 곁들여서 같이 맛보실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술들도 같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한국 디자이너 분들이 만든 이제 멋진 테이블과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저희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이 지금까지 술을 드셨다면은 지금쯤 아주 기분 좋은 순간일 텐데 좀 아쉽네요. 오늘 여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퀴즈를 하나 낼 건데 이 퀴즈에 대한 정답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분들 중에서 저희 추첨을 해서 한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바로 이 1엽 편주인데요. 아까 설명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퇴계 이황이 글씨를 써준 따끈따끈한 신상술입니다. 청주고요. 도수가 높진 않지만 먹다 보면은 점점점 안진뱅이 술이라고 하죠. 취하는 취기가 오르는 그런 술입니다. 되게 유서 깊은 농암동택의 그 종갓집에서 빚은 술이고요. 네, 아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예요. 흔하게 구하시기가 힘들어서 이번 기회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